혼잡함과 그 후. 이것은 대학교 때 너무 심심한 나머지 친구 2명과 함께 특별히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했던 비 오는 어느 평범한 여름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A와 B로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는 평소에도 잘 다녔던 터라 그닥 갑작스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차가 없었던 나는 자동차 마니아였던 A가 운전하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B로 말하자면 알바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한결같이 A와 같이 있다고 할까요. 대학교는 시골 한 구석에 있기도 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만나게 되는 시간은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였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모이기로 정한 것도 참 대학생다운 모습입니다. 매일 기다리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단톡에서 A가 말합니다. B는 이미 합류해서 A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근처는 도로폭이 좁은 데다 일방통행 천지라서 A가 나를 데리러 올 때는 내가 집에서 나와 모퉁이를 돌아서 상점가를 빠져나와 보이는 주차장에서 합류합니다. 데리러 오는 건 고맙지만 비도 오는데 이왕 와줄 거면 집 앞까지 와주지 생각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어서 모퉁이를 도니 바로 상점가가 나옵니다. 상점가라고 해봐야 길가에 지붕도 없는 그냥 소매점들이 다닥다닥 늘어서 있다고 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빗속을 걸어가면 끝에까지 5분 정도 걸릴까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길지는 않은 길이라서 그 상점가를 들어서면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A와 B가 보이는데 그날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점가가 이상하게 혼잡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있어도 끝쪽에서 보면 눈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의 노인들이나 주부들밖에 안 보였던 한물간 상점가였는데 그날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청난 인파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라고 말했습니다만 전부가 우산을 쓰고 있고 나도 우산을 쓴 채로 머리를 약간 숙이고 걸었기 때문에 우산의 색깔이나 입은 옷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 많은 건 질색인데 축제라도 하나? 라고 생각하며 좀 아까까지의 종종 걸음에서 속도를 높여 인파를 헤치고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향했습니다. 몸도 정신도 평소보다 좀 피곤한 상태로 겨우 상점가를 빠져나오니 바로 앞에 자판기 앞에서 기다리다 지친 A와 B가 캔커피를 마시면서 나에게 말해옵니다. 좀 늦었잖아. 네가 점심 싸. 언제나의 말투로 A가 말했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여기까지 죽어라 뛰어왔으니까 좀 살려주라. 살짝 피곤해서 기분이 안 좋아진 나는 적당히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어디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겨우 종종 걸음이더구만. A와 B가 동시에 툴툴거립니다. 계속해서 B가 전혀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던데 대체 무슨 같은 색깔 타일 밟기라도 하면서 온 거냐? 대학생이면 저런 길 같지도 않은 곳은 빨랑빨랑 빠져나와야지 라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 B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얼굴을 하고 있자 A가 재미없다. 빨리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라며 서두릅니다. 우리들은 그러자고 동시에 말하면서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하는 차 안에서 무심코 상점가를 쳐다봤을 때 나는 B의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던 겁니다.
비 내리는 평일 낮입니다. 오히려 그런 풍경이 정상이라고 봅니다만 내 머릿속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광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B는 아마도 사람들을 피해가며 요리조리 빠른 걸음으로 오는 나를 보고서 그런 말을 한 것일 겁니다. A와 B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들었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오던 빗물 밟는 발소리는, 나의 눈앞을 가렸던 그 혼잡은, 우산과 우산이 부딪히던 그 감촉은, 모든 것이 이해 불가였습니다. 그 상정가에 대한 심령현상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애초부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의 털이 다 일어서는 느낌이었지만 나는 A와 B에게 그 경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런 일을 이야기해도 이 녀석들은 솔직히 말해 믿어줄 리도 없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런저런 말로 저를 바보 취급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놈들의 장난질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그런 시간과 인원을 할애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놈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혼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가끔씩은 있을 수도 있는 이상한 착각이라고 어거지로 우스운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공포를 맛본 것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서였습니다. 언제나와 같은 3명의 드라이브는 내가 점심을 쏜 것을 빼면 즐거웠습니다. 벌써 6년도 더 전의 일이라 어디를 갔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점심을 냈던 일과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은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도중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과에 누가 이쁘다던가 어느 동아리에 있는 여자애들과 사귀고 싶다는 둥, 실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던 때 갑자기 본 것 같지? 라고 누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B, 운전석에는 A가 앉아 있었는데 뒷좌석이라서 소리가 잘 안 들린 건지 어느 녀석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무시하고 흘려버렸습니다. 일순간 조용해진 차 안에서 다시 그 소리가 확실히 들립니다. 본 것 같지? 운전석에 A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백미러는 아까부터 싱글거리고 있는 A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억양이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그 말을 하는 게 A가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피했으니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무시하면서 B가 말을 받았습니다. 아까 낮에 경험한 일이 머리에 떠올랐지만 아직 그때는 갑작스레 장난치기 시작하는 친구놈들에게 화가 나는 게 먼저였습니다.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말해. 나는 조금 불퉁거리며 백미러 너머에 A를 응시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답 없이 두 녀석은 서로 본 것 같지? 피했으니까. 본 것 같지? 피했으니까. 본 것 같지? 피했으니까. 계속해서 담담한 말투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본 것 같지? 시간으로 보자면 3분도 안 됐다고 봅니다만 체감상으로는 30분 정도였습니다. 두 놈 모두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는데 눈만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이상한 억양으로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피할 곳도 없는 상황과 함께 공포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지만 사람은 진정한 공포를 느끼면 분노와도 같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나 봅니다. 여전히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B의 어깨를 난폭하게 잡고 언제까지 그 의미도 모를 말을 할 건데 좀 그만 좀 해! 라며 강한 말투로 경고했습니다. 그때 나는 상당한 힘으로 어깨를 잡았는데 무슨 콘크리트 벽을 잡고 있는 것처럼 B는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순간적으로 침묵이 흐른 후 동시에 안 보였나 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A와 B는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돌아갈 때 라면 먹으러 가는 게 좋겠지? 아, 좋지. 어차피 내일도 아무 일 없는데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A와 B는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가 돌아보면서 너도 가자. 괜찮지? 라면 콜? 대단한 거라도 생각해낸 양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는 적당히 알았다고 대답하면서 그런데 너희 아까 갑자기 왜 그런 거냐? 진짜 기분 나빴다고 라고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놈 모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둘의 모습을 전하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꼬치꼬치 물어보았지만 그때의 기억만이 쏙 빠지듯이 사라져 있는 것 같았고 내 질문의 의미조차도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마지막엔 내가 이상한 말을 꺼냈다고 욕을 먹고 잘못하면 라멘까지 낼 판이 되어서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이상이 내가 경험한 일 중 가장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그러곤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상점가를 통과할 일도 몇 번 있었지만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그 혼잡한 상점가는 도대체 뭐였던 것일까요? 봤던 것을 들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시효가 지났을 것 같아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저 이 글을 쓰는 중에 계속해서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목소리가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데 설마 기분 탓이겠지요. 믿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내 평생의 신조입니다만 지금 계속 들려오는 소리 중 들을 수 있는 부분만 마지막으로 써봅니다. 역시 보였던 거네.